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되게 오랜만에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한동안 또 카메라 찍는 게 한참 쉬었다 보니까 좀 오늘 또 다시 좀 어색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되어서 많이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혜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오늘은 무작정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책을 가지고 책에 있었던 사례, 또 책의 주제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리얼이니까 참고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한 1, 20분 정도 20분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짧게 강의를 할 거니까 엑기스만 딱딱 뽑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14년도에 제가 지은 책이고요. 예스24에 검색을 하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1장에 보면은 이제 1장 주한이가 받은 두 번의 상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1장에서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 사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스테로이드 화장품을 구분하는 방법, 그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한이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이라서 1장의 주인공으로 했던 아이인데요. 먼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저희 완정을 카페로 오게 된 아이거든요. 보면은 다리라던가 이렇게 전신이 피부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상담 받을 때 나이는 8살이었고요. 이 카페에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주한이의 상태를 보면 아토피가 언제 시작됐냐면 돌전에 아토피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법을 만나기 전에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쓰지는 않았는데 보습제, 본의 아니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면서 자연치유법을 찾아서 저희한테 오게 된 케이스고요. 보시면 여기 2번에 보면은 돌부터 지금 저희 완정법을 하기 위해서 올 때까지 이 아이가 했던 방법은 병원 치료를 일단은 되지를 않으니까 자연요법, 수수파떡의 자연요법, 또 건강식품, 한방요법, 또 아토피와 관련된 보습 제품 위주로 주로 관리를 했었었고요. 효소, 프로폴리스, 미네랄 워터 이런 것들을 바르면서 또 클로렐라, 아마시유, 유산균, 비타민C 같은 것들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돌부터 6살까지 엄마가 자연 치유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서 최대한 약을 쓰지 않고 자연요법으로 아이가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6살까지도 피부가 좋아지질 않고 힘들었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6살 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버티다가 파이나토라는 보습제를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거죠. 당시에 이 보습제가 엄마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스테로이드를 쓰니까 급격하게 굉장히 이제 피부가 좋아지죠. 잠도 잘 자고 그렇게 좋아지면서 깨끗해지니까
한 3, 4개월 동안 쭉 그 내통이나 보습제다 보니까 얼굴부터 전신에 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보습제를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좋아져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라고 식약청에 적발이 돼서 이제 판매가 정지가 된 거죠. 본의 아니게 6년간 약을 쓰지 않으려고 자연치유법으로 고생을 했는데 보습제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서 너무나 많이 쓰게 된 거죠. 판매가 정지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쓰다가 끊게 되니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면 책에 내용이 있는데 그때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확 심해지니까 또 엄마가 이제 또 정보를 찾은 거죠. 정보를 찾으면서 보면은 이제 또 어떤 게 좋다는 그 제품들을 찾아서 찾아서 찾은 게 또 아토하라는 보습제였어요. 모든 것들이 커뮤니티나 엄마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알려지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고 또 정말 진물 나고 전신이 심했던 게 싹 가라앉은 거죠. 싹 가라앉았는데 이게 다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으로 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멘붕이 온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환이 엄마는 워낙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제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자연치유법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찾아서 완정을 찾아서 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까 그 심했던 이 상태로 저희 완정을 오게 됐었어요. 오게 됐고 지환이 상태는 검사를 했을 때 진먼지 찐들기 같은 것이 나왔고요. 음식 반응은 딱히 크게 하지 않은 아이였고 큰 뭐 특이사항 없이 지금까지 잘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지내왔다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저희까지 오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피하려다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을 쓰게 되면서 차라리 스테로이드였다면 더 조심해서 썼을 텐데 이게 보습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이 쓰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습제에 들어가 있는 스테로이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등급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또 빠르게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섞어서 이렇게 감춰놨다 하더라도 좀 소량을 써도 빨리 좋아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등급이에요. 왜 강한 등급인지 아냐면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을 썼던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와서 관리를 할 때 일반 스테로이드를 썼던 아이들보다 굉장히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질 않고 굉장히 더디게 좋아지고 회복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상된 피부들이 망가진 피부층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이게 강한 등급의 스테로이드들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안이 외에도 제가 이제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카페를 보고 어떤 분이 이제 애기 엄마예요. 애기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순하연이라는 제품을 저한테 한번 써봐 달라고 카페에도 한번 써봐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이가 아토피가 심했는데 이 제품을 바르고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를 써봐라 라고 권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스테로이드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을 했는데 그 제품도 나중에 매스컴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으로 적발이 돼서 이게 정지가 됐었거든요. 상담을 해보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제품인지 아닌지를 저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제품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내가 피부에 문제가 뭐 한 달이나 몇 달 동안 보습만으로 잘 안 되던 그 가렵거나 붉게 올라오는 발진들이 그렇게 보습제로도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던 것이 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만약에 보습제를 썼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싹 좋아져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스테로이드가 아닌 이상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좋아지는 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었나 안 들었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발랐을 때 굉장히 빨리 확 좋아지냐, 보습제라 하더라도 그걸 먼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좋아진 이후에 이제 뭐 한 일주든 한 달이든 써보시잖아요. 쓰다가 이제 끊어보시는 거예요. 끊어보면 보통 빠르면 3일, 3일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심해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적어도 한 달, 늦게는 몇 달 뒤에도 심해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쓸 때는 괜찮다가 안 쓰면 더 심해지면 그거는 스테로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들어보면 썼을 때 첫 번째 바르면 빨리, 예전과 다르게 빨리 가려움도 줄고 가라앉는다,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랬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쓰다가 끊었을 때 심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갔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후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계속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식약청에서 까다롭게 검수를 하고 검사를 하지만 그 제품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잘 만들어지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는 방법들에다가 조제를 하면서 넣어가지고 보습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빈도가 많이 줄어들긴 했고, 그러니까 아르마리로 브랜드가 없고 그냥 뭐 누가 개발해서 만들었다, 이런 제품들을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에서 직구해서 왔을 때 직구는 그걸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보습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영국에서 만든 제품, 또 미국에서도 만들어서 들어온 제품들, 그러니까 직구해서 들어와서, 이름이 그때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호랑이 뭐 무슨 크림이었는데,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는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또 유명하고 직구로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이건 스테로이드가 들었다라는 명확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그거 스테로이드니까 쓰지 말아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뉴스에 그런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을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기억하는 그 사건은 K1 사건이라고 있어요. K1 사건이라고 한의원, 체인 한의원에서 보습제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한 2, 3년간 굉장히 막 이렇게 붐을 타고 정말 완성을 하다가도 그게 좋다고 하면서 막 다 가시는 거예요. 그 한의원을. 그렇게 야금야금 이제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다시 그걸 하다가 안 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아오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검색을 해서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거의 100% 스테로이드가 들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었고, 너무 그렇게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공지를 했어요, 카페에. 지금도 그것들이 남아 있는데, 보면은 이제 6월 달에 이게 명확하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 저희 그 한의원에서 K1 보습제를 쓰다가 안 쓰니까 굉장히 심해져서 저희 카페로 온 은호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은호라는 아이는 저희 초창기 멤버로 아직도 그 폴더에 있어요. 그 아이가 다음에 은호도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알레르기 기질이 심했던 아이거든요. 너무너무 심해서 정말 전신이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게 앞뒤를 다 뒤엎었던, 그리고 굉장히 두껍고 피부가 가려워서 단 1시간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저희 완정을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K1을 쓰다가 처음엔 잘 들었어요. 잘 들어서 몇 달간 괜찮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늦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왔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옥수동을 살고 있었는데 옥수동의 옆에 동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상담을 해주니까 오셔서 동네 이웃으로 상담을 해드렸죠. 오셔서 이제 저희 완정법을 하게 됐던 케이스인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아이예요. 그 아이만 봐도 아, 이건 확실히 스테로이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당시에 카페에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뒤에 노아한의원 원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제가 그 조심하라는 공지의 글을 보시고 글을 내려달라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저희까지 오게 됐냐면, 완정도 알고 K1을 하는 어떤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이제 K1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게 스테로이드가 들었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분은. 우리 아이는 그걸 바르고 좋아졌고 스테로이드가 아니길 바라는데, 한의원에서는 스테로이드가 없다라고 하고 저는 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의원에다가 막말로 이제 찌른 거죠. 그래서 그 한의원 원장님이 몸소 저희 카페까지 오셔서 이제 글을 내려라, 진실이 아니다, 스테로이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압박 아닌 압박을 주셨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보다는 일단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실이 알려지고 밝혀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단 한 명이라도 덜 생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일개 주부이자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그냥 일반인이었지만,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 원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런 강압적인 글을 썼을 때는 처음엔 조금 이제 약간의 뭐 두려움이라던가 주눅드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지,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강력하게 저는 이 글을, 저의 의견을 굽히질 않았고 이 글을 내리지 않았죠. 내리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이제 올려져 있고, 이 한의원 원장님이 오셔서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명예훼손으로 요청을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뒤 다행히 이렇게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이라고 해서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나름대로 명예를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그 K1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다시 자연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다시 스테로이드를 쓰자니 안 되겠고, 또 자연치유를 하자니 리바운드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멘붕이 와서 저희 카페에도 오시고 뭐 병원으로 가기도 하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이런 정체불명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또 매스컴이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나 또 뭐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들, 국내에서 그냥 브랜드 없이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제2의, 제3의 주환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것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들어간 것을 안다면 우리가 주의해서 더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것을 체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참고하시고 일상에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